그냥 뭐 간단하게 하면은 예전에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들었던 내용에 성공의 요소 중에서 3개를 가장 많이 뽑았었어요. 혈연, 학연, 지연 해가지고 상연해가지고 어머니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20세기죠. 21세기 아니라 그때 이제 성공의 요소라고 했는데 이제 21세기 지금 현대죠. 지금 이제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걸 그냥 재미삼아서 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공의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외모예요.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거랑 원빈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머니들은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원빈이 능력을 아마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외모가 좀 더 나면 그쪽으로 가는 거라서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반드시 절대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 요즘 가장 말이 많죠. 사실 이건 상관없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데 뭐 친구를 잘 두면 대통령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능력. 이걸 넣은 이유는 사실 이 능력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다고 해요. 공부가 제일 쉬우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공부가 진짜 쉬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공부가 쉬우면은 부모님도 공부 잘하셨겠지. 부모님 공부 잘하시냐? 라고 하면은 애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성공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공부거든요. 공부 자체가 쉽진 않아요. 물론 쉽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근데 성공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공부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이렇게 능력, 자신의 능력이면 이런 거 뭐 솔직히 외모, 능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고치면 되죠. 뭐.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성형수술 같은 거 하니까. 친구도 자기가 능력이 좋으면은 친구 같은 거는 더 좋은 학교 가서 그다음 더 좋은 직장 가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잖아요. 물론 진정한 친구 뭐 나중에 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가 성공하는데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네가 나중에 뭘 하고 싶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가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는 방법은 공부다. 그리고 공부를 내가 미술을 하고 싶다. 미술 하고 싶은데 공부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미술을 꼭 하고 싶을 때 나중에 다른 걸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는 이유는 너가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30에서 40에서 그림이 실증나서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그때 어떨까? 또 다시 공부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키우는 거는 그냥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나중에 인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니까 부모님들도 애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선택의 폭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딱히 뭐 그것만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성공의 요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설명을 바로 가면요. 오늘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이유부터 해서 학교 유형물 특징, 학교 선택의 기준부터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했으니까 한번 그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교육청에서 고입전형 기본교육을 발표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기 모집과 후기 모집을 나눠지고요. 정기 모집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그 다음에 후기 모집은 일반고, 자공고. 오늘은 후기 모집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일반고와 자공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11월 말부터 이미 여기가 다 끝났죠. 다 끝나고 이제 결과, 2차 결과가 나타나고 12월 여기는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산 추첨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 비평준화 지역, 혹시 비평준화 지역을 이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별로 내신 성적이나 고의 선발고사,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후기 학교 유형별 특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고는 기준이 일반고가 기준입니다. 전 교과를 두루 학습하고요.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 학교는 아닌 거죠. 이제 수업 시간표를 보시면은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보면 일단 기준점이니까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분야별 전문 직업 교육, 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든가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고 바로. 대학을 가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특징이 있죠. 이게 뭐 부모님들이 옛날에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부랑은 차원이 틀려요. 로봇공학이라던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 디미고가 좀 약자를 부를게요.
기미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 내신 성적부터 해가지고 특성화 특별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더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전문 교과가 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티가 나죠. 자율형 국립고, 교육과정이 자율성이 커서 이제 국립고긴 하지만 대학 진학 목표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사고랑 거의 맞먹는다고 해야죠. 근데 단지 뭐가 있냐? 수업료가 압도적으로 싸다는 거.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국모가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수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수학이라든가 영어 이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시지에 많이 추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심화가 있죠? 심화가 또 들어가요, 막.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색이 일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국문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심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국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거 보면 이제 세마고가 있잖아요. 이게 세마고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특성이 아니라 뭐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대학을 194명, 67% 4년제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94명인데 이 기타는 뭐냐면은 뭐 취업도 아니에요. 취업이 아니라 뭐 그냥 재수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재수가 좀 많이 있어요. 이 학생. 그럼 세마고가 왜 그러냐 보면은 비평준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196점 정도 돼요. 학생들이. 되게 높죠. 그리고 남자 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2016년 졸업생 기준으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과는 3반 정도고 이제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하는 반도 있고요. 정시 비중이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시가 좀 많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높다 보니까 정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수시를 많이 한다면은 논술 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96점 내신이 되게 따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는 잘 지원을 안 해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4년제 진학률은 66.9%. 나머지는 거의 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수시는 3명, 정시는 6명. 정시가 훨씬 더 많잖아요. 물론 이따 저희 이제 광명 학교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티가 더 나실 거예요. 자, 와부고는 이제 74%가 4년제를 가요. 74%가 4년제 가고 58명. 아까 이제 세마고보다 좀 적죠? 재수 비율적으로. 전문 대학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와부고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내신 자체는 높습니다. 여기도 비평균 195점, 정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런데 아까 세마고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제가 와부를 깎아내린다기보다는 그냥 두 학교만 딱 비겼을 때 논술 준비가 굉장히 허술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15년도에 이제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을 개설했는데 학생이 처음에 할 때 수업하는 게 그냥 오리엔테이션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정원보다 얼마 안 했다고 해서 등록한 학생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 나온 학생이 별로 없다 해서 그 외부 강사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나 수업 안 나온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강사를 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그 강사가 취소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미 공지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하느냐, 그리고 이미 폐강해야 되지 않냐,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폐강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서나 학생으로서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입시나 이런 거에 되게 불친절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놓고 말해요. 우린 정시다. 그리고 4년제 대학률은 73.8%.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서울대학교는 별로 없죠. 수시 3명, 정시 1명인데 이 정시 1명은 제가 좀 잘못 넣은 거예요. 사실 수시 3명만 된 거예요. 1차 합격에는 서울대가 10명 정도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한 거 보니까 수시 3명, 정시 1명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수시 3명도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 농어촌 특별전형이 존재해요. 와부구는 좀 지역상 남향에 있고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그 지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죠. 아마 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국문을 좀 맞추고요. 자율학기 지정부는 자사고 수준의 교육 자율성을 확보하고요. 대학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우수한 대학 입학 실적. 시수표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 이쪽이 좀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일반고등학교보다. 그 다음에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어가 이쪽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좀 더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점학교 지정고. 특정 과목에 이제 심화 과정을 많이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요. 보시면은 교과 자체는 일반고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업을 좀 더 심화 수업을 한다는 거, 클래스가 좀 있다는 거. 뭐 간단하게 이제 학교 특징 같은 거를 이제 맞추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제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광명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그럼 하면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가는 거는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우리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교 모집 비중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라는 학생부 전형 이거를 좀 많이 아셔야 될 거예요.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거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내신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학생부 전형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 정시에서 이제 테마고 설명했을 때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좀 이제 승모권에 좀 더 유리한 편이죠. 공부를 잘하고 내신이 좀 따기 힘들하고. 이 특기자 전형은 어디에 유리했냐면은 외고에 많이 유리했어요. 특히 영어 전형, 그 다음에 일본어 전형이라 해가지고 그 특기자 전형이 굉장히 유리했는데 몇 년 전에 연세대부터 해가지고 특기자 전형을 인원을 탁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고 경쟁률이 좀 낮아진 거예요. 대학을 이제 가기 힘듭니다. 물론 수학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학 입시 결과 자체만 보면은 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수시가 이제 이건 2016년 기준으로 66.7%인데 이번에 2017년 기준으로는 거의 70%, 정확히는 70.1%고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말 그대로 수능이죠. 수능을 봐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하는 건데 정시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아마. 2017년 이번 입시 같은 경우는 70%, 그 다음에 2018년으로 가면은 뭐 숫자를 맞추고 끝자리 맞춘 거 알 때 80%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디를 생각하시겠어요? 정시를 잘해주는 학교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죠. 물론 저희 학생이 우리 애는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시험 잘 보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정시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신만 잘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뭐 거의 뭐 맞는 거 아니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어려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처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보면은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학생부나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다 상관없는데 이 입시를 사실 학생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데 오늘 아침 기사가 23일 날로 학생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외우지 못해가지고 학생부가 오늘 아침에 교육부에서 좀 바꿔가지고 기재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싹 바뀌었습니다. 정시대회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어떤 게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썼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오늘 아침에 그냥 아니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잘 알지도 못하지 않냐. 그냥 결과만 써라. 그러니까 교내 수상을 했어도 교내 수상 이제 설명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교내 수상에 대해서도 이제 교내 학교에서 하는 그 경시대에도 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학생부에도 교내 경시대 수상에 대해서 결과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과정을 쓰지 않고. 그래서 좀 설명회가 이상하게 돼서 좀 죄송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근데 바뀌지가 않았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 학교에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마찬가지로, 추천서도 오늘 아침에 조금 발표가 바뀌어서, 이제 담당 교사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이 써도 됐는데, 무조건 그거에 해당하는 선생님만 쓰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방과후 활동을 했으면 그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둘 중에 한 명. 교과 과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면은 무조건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안 되고. 이렇게 다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해서 모집 정원의 2배수와 3배수, 그러니까 2배, 3배 이렇게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서류 2단계에서는 서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단계에서 서류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 70%에서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접. 면접은 인성, 파업 적성, 면접 등을 이제 뭐 실제로 말을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말을 잘한다던가 그런 걸 좀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서류라고 했는데 서류에서도 또 이제 뭐 이게 합격을 했다 해도 수능 최저라던가 이런 걸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좋으신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형별 선발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국 전체 학교와 주요 상위대학교 이게 좀 다릅니다. 전체 학교에서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가 상위 15개보다 많이 높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상위 학교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논술 전형도 상위 학교도 높고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수능 전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수시가 좀 많이 높고 있죠. 그리고 물론 상위 15개 학교가 높다고 해서 전국이 다 학교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상위 15개 학교는 노려야죠. 그렇죠.
혹시 뭐 우리 애는 뭐 대학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상위 대학교랑 모든 학교가 다 평가하는 이유는 내신 성적이 똑같은 90점이라고 했을 때 A학교와 B학교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서울의 일반고등학교 그냥 9점 받은 것과 특목고에서 9점 받은 거랑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성적만을 표시했었으니까 뭐 다른 것도 다 평가해보자. 내신 성적 말고 활동 내용, 기록 내용,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 자료까지 다. 그 학교 자체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 과정 중심의 종합평가가 되는데 정성적이라는 건 뭐라면은 내가 이 학생이 뭐 숫자만 닦아서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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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다 1등급이에요. 그리고 교내 수상이라든가 뭐 경시대회 이런 것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학생과 내가 내신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많이 도전하려고 하고 내가 뭐 외부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많이 참가한 학생 그 학생을 숫자로만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비교하지 말자. 이 학생을 양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자 라고 해가지고 정성적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성적이란 말은 이제 설명회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가 제일 중요하냐면 수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학교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내신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제 주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적 향상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중학생 때부터 내가 성장, 발전 과정, 노력평가 꾸준히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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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 물론 아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어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점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다가 여기서도 내가 어느 방법을 알아서 아니면 또 어떤 게 도움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계속 그거에 성적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성적 평가, 내신에서의 정성적 평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신 이외의 교내 활동 사례. 이 내신 이외의 교내 활동 사례는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자연과학 인문서라든가 위인전, 독서, 흥미 위주,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이유라든가 동기,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과정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심화학습, 수학 동아리, 경시대회. 그 다음에 고2와 고3에서는 수학 논문, 수학 재능 기부. 이게 또 중요한데 사실 오늘 또 23일 발표한 거에서 수학 논문이 그 전에는 지도 선생님이 계셨으면 지도 선생님과 같이 연구했다면 그 과정을 써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고 지도 선생님은 그냥 참가, 보조만 하는 형식으로 이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수학 논문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통은 무조건 1등급 1등급 이내여야 되고 대부분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은 2점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12 등급까지는 전교 3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지 교과 내신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교과 내신에서 약간 불리하겠다. 사실은 중학교 때 1등급인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3등급까지 약간 여유를 두시고 3등급 중반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좋은 학교라면 3등급 중반까지 생각을 하시면 아까 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이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종합전형을 가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건 이 두 개밖에 없냐,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있고 생각보다는 준비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게 되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활동 좀 열심히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논술 전형도 중요합니다. 고대가 이제 지금 어머니 아이들 그 세대부터는 이제 고대 논술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대도 없고 서울대도 논술 없잖아요. 그럼 이제 논술 다 없애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서울대랑 고대가 논술 없앴고 연대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되실 거고 연대가 지속하는 한 그 밑으로 상위 15개 대학은 계속 수리 논술, 인문 논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울대, 고대는 논술 안 보면 뭘로 뽑냐? 면접을 뽑는데 면접이 논술형 면접입니다. 무슨 책 좋아하세요? 뭘 느끼셨어요? 이런 면접 아니에요. 보통 1인당 30-40분의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수리 논술적 질문을 말로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논술 때문에 3일간 몇십만 원 내고 학원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리 논술이나 인문 논술 없어지긴 했지만 면접형 논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까지는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논술 전형은 최저 등급,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은 최저가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과에 따라 약간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약간 이과는 공대 쪽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쪽 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신만 신경을 쓰시다 보면 수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광명시의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신도 신경을 쓰시되 너무 아이한테 1등급 막 이거 안 되거든요. 사실 1등급 맞는 게. 그러니까 약간 내신을 여유를 두시면서 이제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1학년 때부터 너는 무조건 교과내신이야, 너는 종합전형이야 이렇게 딱 정해두고 가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준비를 하시면서 실제적인 결정은 고3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가지만 너무 생각을 하시다 보면 아이도 스트레스고 부모님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두루 다 수시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3년을 보내셔야 되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해서 여기 오신 이유가 그래서 어느 학교를 1등하고 쓸까요? 라고 끝나고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3개 뽑아달라고 저한테 1등을 2등 3등을 뽑아달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모르니까 이제 학교별 특징을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서울대 입시 결과만 보통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알 수 있는 게 서울대 입시는 100%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학교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보나 진성고 얘기를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진성고 국보가 아무래도 입시설 실적도 좋고 학교 자체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어서 저희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두 학교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진성고 국보만 보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설명을 들으실 때 뭘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맞는 학교, 우리 아이가 지금 제일 잘하는 과목, 왜냐면 과목별로 또 특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애는 못하니까 그냥 제일 낮은 학교를 1등하고 써야지, 아니면 우리 애는 중간, 이런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애가 그래도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보시기에는 보통의 대부분 아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성을 가게 되면 공부를 시키니까 애가 성적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성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친구들 진성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성적이 고3까지 유지가 되냐, 1학년 때 빠져오르고 다시 떨어지냐, 어떤 아이의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부터 본인의 아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 노력하는지, 하는 척 하는지, 노는 걸 더 좋아하는지, 국어 수학은 못하는데 오히려 비교과를 더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학교의 특징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크게 4가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진성고랑 국고랑 광무수와 광미형 하나로 묶었고요. 밑에 보시면 명문인상 광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의 내용은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눈 거는 대학 입학, 4년제 대학 입학률과 전문대 입학률, 이 기준으로 저희가 나눴고, 자세한 학교별로 뭐 성적, 그다음에 대학 4년제 입학률, 전문대 입학률, 재수율 같은 경우는 유인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되실 거고요. 이 4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선호하는 학교죠. 광명묵고등학교. 광명묵고등학교가 원래는 비평준일 때는 엄청 좋은 학교였는데,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사실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진성이 확 수준이 좀 떨어진 거에 비해서 국고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험 난이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국고 같은 경우는 수학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수준별로 잘라서 이동 수업, 또 기말고사 끝나면 수준별로 잘라서 이동 수업. 그래서 약간 수학을 좀 문이과 상관없어요.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수학 수업에 대해서 약간 집중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과서랑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에 충실한 그냥 그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국고등학교를 쓰시면 보통 1학년 때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얘 잘하네,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북고등학교의 특징은 2학년이 올라오면 문이과의 난이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겨울방학 때 몰아쳐서 선행을 하시면 그냥 다시 4, 5등급, 40점, 50점, 막 30점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북고등학교 만약 합격을 하셨으면 1학년 때부터 문이과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선행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2학년 때까지, 2, 3학년 때 수준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고등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북고등학교가 문과 위주의 교내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과를 아예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일지망으로 북고쓰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북고는 문과 같은 경우는 시험 커리큘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말이 되면 전체 범위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1년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과가 1년간 수능 준비를 하면 진짜 공부만 하면 놀지 않고 그냥 제대로 고3처럼 공부만 하면 수능에서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문과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는 약간의 그런 커리큘럼을 학교 자체가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문과에서 교대, 4대 이런 합격 비율이 다른 진성고보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평준화에도 학교 수준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중학교에서 1, 2등급을 유지하시고 약간 2등급, 3등급 그 사이인데 문과를 진학한다 하시면 일지망으로 쓰시기에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커리큘럼 너무 느리다 보니까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 3학년 1학기 때 끝나요. 수능이 한 3, 4개월 남은 거예요. 3, 4개월은 수능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지망으로 쓰시기엔 제일 좋은 고등학교지만 중요한 건 다른 학교 문과 시험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인데 북고는 그렇지 않아요. 북고는 문과든 이과든 2학년 때부터 시험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성적과 특히 국수형, 세 과목에 대한 약간 어느 정도의 실력을 약간 갖고 있어야 등급도 잘 유지가 되고 교내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수능, 논술 이런 걸 다방면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제일 많이 서두는 하는데 보내고는 싶으신데 보내고 하고 싶은 학교가 이제 진성고등학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학이랑 영어만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성고등학교 약간 특징이 북고는 공립이기 때문에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진성고등학교 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높은 반, 상, 중3, 중하, 하 한 4개 영역으로 지금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 선생님이랑 하반 선생님이 당연히 다르고요. 모든 반의 교재가 다 다릅니다. 그럼 시험은 어느 반 기준으로 되냐? 실제적으로는 상반부터 하반까지 쓰는 모든 교재에서 다 출제를 하긴 하는데 실제 상반과 중상반이 쓰는 교재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학교 자체가 사립이니까 밀어주는 반은 그냥 확실하게 밀어주는 이런 스타일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이 수학, 영어 수준별뿐만 아니라 정독반이라고 운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진성을 합격을 하시면 겨울방학 때 시험을 보실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딱 보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전교에서 한 50명 정도를 뽑아서 정독반이라고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하냐? 방과후가 끝나고 이제 야자를 하잖아요. 진성 기술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야자 시간에 이 50명을 따로 떼어서 얘네 50명만 쓰는 독서실을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명만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명을 위한 정독반 방과후 학교실 따로 있고요. 50명을 감독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정독반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달에 보시면 들어갈 때 시험이랑 모의고사 정독반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보면 또 중간고사 중간고사 사설 모의고사가 계속 있거든요. 모의고사 두 개를 또 정독반이 한번 갈려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정독반이 계속 갈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간 친구들은 욕심이 나잖아요. 공부 분위기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진성반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저는 정독반 때문에 1학년부터 모의고사 준비시키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정독반 떨어졌니 안 떨어졌니 때문에. 정독반이 운영이 되시고 교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을 주교재로 쓰되 교과서도 쓰고요. 학교 자체가 부교재를 매년 다른 교재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부교재가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이런 약간
그런 사설학원, 그런 학원의 교재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모든 교재와 외부 문제에서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다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수학 시험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매년 평균이 40점. 학교 평균 40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럼 1학년 때는 어려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내신이 계속 어렵고, 특별히 진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3 때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워요. 고급 수학이 원래는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 정규 내신 과정이 아닌데 보통 과학고나 영재고에서만 다루는 수학이거든요. 근데 진성고등학교는 고급 수학 아예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저희도 고3 1학기까지 내신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수학까지 내신 준비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신 좋은 건 진성고등학교가 학교 내 각종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도표 같은 걸 보시면 도표로 보면 진성고가 대회가 되게 적어요. 근데 좋은 대회가 많아요. 그 얘기는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딱 4과목에 관한 전문적인 대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회는 다 나갈 수가 있고요. 아무나 출전할 수 있고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상은 어떠냐? 상도 마찬가지예요. 1, 2, 3학년 통틀어서 그냥 같이 움직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1학년에 탈 수도 있고 2학년에 탈 수도 있고 3학년에 탈 수도 있고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은 어떤 애만 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대회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자소서 같은 데서는 저희 아이들이 종합전형에 자소서 쓰고 실제 면접을 봤을 때 이 대회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회가 이런 글쓰기 대회 이런 대회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어떤 과학 실험을 설계해서 4월부터 실험을 시작해요. 그럼 그 중간 과정, 5월 달에 중간 과정을 발표하고 6월 달에 결론 발표해서 한 2, 3개월간의 과학 실험을 통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들을 너무 대학에서는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약간 전문적인 교내 대회들이 많다는 게 진성고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진성고등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숙사인데요. 이게 이제 진성고등학교 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숙사에 적응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전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화고나 와부고가 아까 자공고고 저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생화고나 와부고를 쓰시면 거기는 이제 약간 내신이 있어야 내신 성적으로 잘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화고나 와부고를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생화고 와부고 떨어지면 어디 가냐? 광명시 지역은 못 가세요. 그냥 서울 반둘이 이렇게 남는 미달된 고등학교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진성고가 이렇게 전학생이 많잖아요.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럼 나가면 진성고에서 발표를 해요. 우리 이제 몇 명 TO가 생겼다. 그래서 그 TO로 세모고나 와부고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진성고를 전학 가는 경우로 이제 인원이 메꿔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광명시에서는 세모고나 와부고를 지원 학생들이 보통 특목고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특목고 떨어져서 그쪽 잠깐 갔다가 근데 잘못해서 생각하고 떨어진 친구가 시흥 같은데 잠깐 한 1, 2개월 있다가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기숙사를 적응하냐 안 하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실 겁니다. 이번에 또 진성고가 또 하나의 특징을 이제 갖고 왔는데요. 과학중점 학교로 진성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중점 학교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라는 게 약간 궁금하시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이러실 텐데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과학중점은 말 그대로 과학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의 과학 수업은 수능에서 선택해야 되는 수업은 2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과목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고의 모든 학교는 가르칠 때 4개에서 6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원과목을 2학년 때 가르치고요. 그다음 이 4과목 중에 2과목을 2개 정도를 선택해서 3학년 때 배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실제 2과목을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서울대나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만 2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과목 선택을 안 해, 수능 때. 굳이 내신에서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와도 그냥 대충 찍고자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수업이 운영이 되시는데 어쨌든 일반고 6개를 가르치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과학중점 8개를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원 4과목, 투 4과목.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은 거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좋냐?
저는 좋다, 안 좋다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좋은 점은 원과목과 투과목을 다 배우면 수리 논술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에 수학이랑 과학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좋은 학교는 과학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랜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에서 물리랑 화학만 선택을 해서 두 과목만 공부했는데 수능 논술 보러 갔더니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8과목을 어쨌든 학교 수업으로 들어놓은 것 덕분에 수리 논술을 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에 들어있는 과학 논술에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좋으냐? 모든 대학이 과학 논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모든 상위권 대학이 과학 논술을 다 갖고 있으면 저는 가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좋은 대학들 중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저걸 다 배울 필요가 있냐 없냐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간 부담이 되겠죠. 아이들이 8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대충 내신 30, 아무리 그래도 과학 중점인데 과학 중점만 가가지고 과학 20점 맞고 10점 맞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8과목을 다 공부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과학 중점 학교면 과학성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교내 활동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과학중점은 남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학중점이 제일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국보가 과학중점이어서 국고 과학중점만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 교내 활동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진성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이제 매년 진성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갔는데, 이번 입시설명회에서 과학중점에 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엄청나게 하셨대요. 한 4개 반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서는 들어가실 때 문이과를 아예 선택하고 들어가십니다. 아시죠? 1학년 때 문과랑 이과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럼 문과랑 이과를 선택하시면서 과학 중점을 선택하실지, 뭐 자연계를 선택하실지, 의학계를 선택하실지, 뭐 공과계를 선택하실지를 선택을 이렇게 다 하시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활동이 많으니까 과학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과학 중점을 담당하시는 그 과학 총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과학 중점이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과학 중점 줄임말 과중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중반을 위한 활동이 되겠지만 모든 이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자연계를 선택했어요. 나는 자연계열이니까 과학을 6과목 공부해도 돼. 근데 교내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중반 교내 활동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반이 유리하냐? 늘 선택을 잘 하시고 1학년 때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과중반 선택하신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닙니다. 과중반 선택을 하셔서 과중반 선택한 인원이 너무 많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잘라서 한 3-4개의 반만 과중반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진성고에 대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따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이죠. 수학 강령인데요. 이 세 고등학교의 특징을 보시면 실제로 4년제 대학 입학률이랑 전문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수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수학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비평준할 때보다 지금 내신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진짜 교과서 똑같이 나왔는데 지금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약간 국고보다 살짝 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세 학교의 가장 대표 특징이거든요. 2학년 때부터 이과 시험만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과 시험은 국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쉬워. 보통 1학년 때 그러거든요. 진짜 한 일주일만 공부했는데 막 8, 90점 나와요. 1학년 때. 좀 쉬우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2학년 때 이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생각하시고 이 세 학교에 들어가셨으면 1학년 때부터 저희 커리큘럼도 약간 본인 과정만 하지 않고 선행을 같이 하시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쪽 반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행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쪽이에요. 대신 안 좋은 건 맨 마지막 커리큘럼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이과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3학년 1학기가 돼서야 문이과의 전체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학교 내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배우고 보니까 3학년 여름방학이에요. 그 여름방학 7, 8, 9, 10, 4개월 만에 수능 준비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만 유지가 되시면 웬만하면 이제 국고나 진성고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쪽으로 수학, 과학을 움직여 그 커리큘럼 따라서 가시고 대신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나는 막 선행하다가 학교 내신 딱 있으면 저희가 한 달 정도 내신 준비를 하는데 한 달간은 학교별로 저희도 모여서 하거든요. 한 달간은 딱 다시 돌아와서 학교 내신 하다가 또 학교 내신 끝나면 또 다시 선행하다가 또 다시 학교 내신 하다가 약간의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능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좀 두 과정을 동시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는 되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특히 소아랑 광문이 점점 더 올라가는 이유가 진성이랑 광고 선배 떨어진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위권이 많이 모여있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문과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문과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선행은 동시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 서울대도 작년에 서울대가 나왔었고요. 광문은 이제 막 준비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 그러니까 소아나 진성이나 국고에 비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교내대회나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이 약간 준비가 덜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들어갈 때가 되면 그때부터 많이 준비가 되겠죠. 마지막이 이제 이 그룹인데요. 특별히 문산이랑 명문이랑 충양고등학교의 그 유인물을 나중에 보시면 전문대가 4년제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명문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좋은 4년제를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수학을 지금 떨어져서 명문고 왔어요. 진성을 썼는데. 지금 명문고에서 지금 2학년인데 거기 명문고에서 못하면 한 전교상들, 잘하면 1등, 1등에 3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공부 어떻게 하냐면 진성고 가는 수업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커리큘럼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를 뛰어넘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1지망, 2지망 다른 데 쓰셨는데 떨어지셔서 명문이나 이런 데 가시면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명문고에서 정규 1, 2, 3등 하는 친구가 중학교 때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좀 잘한다? 이 정도 친구였는데 명문고 가니까 시험이 너무 쉽더래요. 2학년 때도 쉽고 3학년 때도 계속 쉽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3일 전에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이러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 친구 공부를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교권 유지하면서 수능 준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광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설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고3에서 서울대 한 명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정보도 많이 없고 대신에 운성 명문 충영보다는 전문대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를 조금 더 많이 보내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학교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수준표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2학년이 된다고 해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과에서 충실하게 보통은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중학교 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8, 90점을 막 고등학교 와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신을 따기는 쉽지만 중요한 건 이 내학교에서 정규 1등을 하면 서울대가 아니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제로 서울대를 보통 학교에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학교장 추천제가 경기도에 뭐 몇 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몇 장이 거의 대부분 진성 국고로 몰리게 되어 있고요. 이 학교한테는 그 추천장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1, 2등을 하더라도 서울대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작년에 저희 충영고에서 정규 1등 한 친구가 연대를 갔을 때 연세대 간게 정규 1등 3년에는 정규 1등 했는데도 서울대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장벽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우선은 대표적인 특징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너무 진성 국고가 좋은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나쁜 학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머님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수학, 국수영, 주요 과목이 한 60점대, 60점대를 맡고 있다. 한 2학년, 3학년, 2년 내내 거의 그랬다라고 하시면 굳이 막 1지막, 2지막에 진성고등학교 이렇게 쓰실 필요 없으세요. 소아, 광문, 광명을 우선은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일부러 뭐 나는 목표를 이렇게 이런 어머니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나는 아예 1쯤하고 명문을 쓰겠다. 무조건 붙습니다. 왜냐면 명문 논사 이런 데 거의 미달이기 때문에 명문 가서 전교 1등 하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학교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이들이 있고 학교 공부를 안 시키면 진짜 굳은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 분위기를 이겨내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신 전교 1등 해야지, 내신 낮은 학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을 좀 보시고 약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친구랑 노는 것도 싫어해.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산 명문 광희 충녕 가셔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그냥 놀게 되는 거죠. 함부로 약간 놀리는 분위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목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진학 비율입니다. 보시면 광북이나 뭐 이런 학교들보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도표는 참고로 위입으로 있긴 한데요.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진성고등학교가 전국대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럼 4년제 비율이랑 연두색이 졸업자인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재수 비율이 진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괜찮은 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괜찮은 애들이 좋은 데를 다 못 가니까 이 친구들이 선택을 거의 재수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진성고가 그동안 서울대, 연고대 비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걔네들이 사실 다 거의 재수입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거지 실제 졸업자 중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비율보다 재수에서 좋은 대학 가는 비율이 더 높은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재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죠. 국고도 재수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작년 서울대의 비율입니다. 진성 5명, 국고 4명. 실제로 진성 확 떨어졌죠. 원래는 막 10명 넘고 그랬는데 평준화 첫 세대거든요. 평준화 첫 졸업자에서 5명이 수십 나오고요. 이 5명은 재수생 없습니다. 100% 졸업자 중에서 나온 거고 국고 4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고는 거의 내년 4, 5명을 유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고는 항상 저 정도 인원을 내고 있고요. 진성이 약간 특화가 된 게 이제 플래카드 붙을 건데 진성고등학교가 사관학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육사, 공사, 해삼 이런 데로 특히 사관학교가 문과에서도 사관학교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올해도 지금 벌써 사관학교가 문과에서 4명, 이과에서 3명, 5명이 사관학교 이미 붙었고 오히려 국고는 사관학교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보통 발표할 때 사관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되게 좋은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진성은 사관학교 비율이 높고 막 연고대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관학교로 많이 붙으니까 뭔가 더 좋은 학교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종합전형, 지금 종합전형의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미 합격자 발표를 내고 있는데 현재 고3이죠. 현재 고3에서 종합전형 합격률이 국고 훨씬 많습니다. 네. 진성에서는 막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종합전형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많이 떨어졌고 국고는 쓴 만큼 거의 지금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약간 모르겠어요. 진성은 워낙 눈이 높아요. 학생도 높고 선생님들도 눈이 높아지고 들어가면 눈이 높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너 이거 떨어져. 이렇게 저는 보통 똑바로 얘기하는데 떨어져도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떨어지거든요. 근데 국고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정확하게 보시고 종합전형 쓰고 오히려 저희 학원에 있는 요거 국고 친구가 종합전형이랑 3개 정도 붙었는데 3개 중에 하나 엄청 낮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저희가 쓸 때 그거 너무 아깝지 않니? 너 쓰는 거? 혹시 모르잖아요. 다 떨어지면 여기라도 가야죠. 약간 붙고는 학생들의 눈이 낮다 보니까 더 많이 붙고 진성은 눈이 너무 높은 학교만 쓰니까 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실제 작년에 진성고가 서울대 5명 못 보낸 게 서울대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 떨어진 거죠. 근데 1차에서 붙은 친구들이 2차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면접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다 떨어져서 5명이 된 거고 제가 듣기로는 북고에서는 서울대 쓴 친구들은 그대로 서울대 다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저 서울대 쓴 친구들 중에 뭐 당연히 카이스트 동시에 붙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4년대 진학률 순위랑 서울대 순위, 수능 성적 순위입니다. 보시면 이거고 생각보다 북고가 진성 북고가 너무 나쁜 학교는 아닌 것 같죠? 경기도에서 13, 21등 기다려주시고 이건 학업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보통은 전국연합 모의고사 오늘도 있었는데요. 전국연합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고서는 전국
이게 전국적인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요. 보이시나요? 진성이 국수형이 제일 높습니다. 네. 아무리 평준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1지망으로 많이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더 놀라운 상황인데요. 이건 뭐냐면 학업 성취도 기대평가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몇 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얘가 고등학교 가면 얼마큼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오를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 예를 들면 수능을 보냈더니 다 떨어졌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이거고요. 진성은 어떻게 됐죠? 다 올랐어요. 네, 그죠? 보시죠? 영어만 좀. 국어 수학은 다 올랐고 영어도 오르긴 올랐거든요. 조금이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서 진성을 보내야겠다. 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기숙사에 있는데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을 때 자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 거 다 놀아요. 그 친구들도 텔레비전도 보고 다 하는데 하지만 워낙 감독인 선생님들이 계속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노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러시죠? 게임하는 거 더 보기 싫고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뭐 한 번 정도 보는 건 괜찮고 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성을 보내시는데 저도 이렇게 성적이 오르니 당연히 좋은 학교가 맞아요. 근데 이 학업 성취도 기대평가라는 거는 2학년, 3학년 때까지의 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1 때 이 정도의 성적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1 때는 약간 공부를 해요. 분위기가 집에서 떨어졌고 남들도 공부하지 11시 반 무조건 11시 반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11시 반까지 공부하지. 근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난 이번 주에 2시까지 공부할래. 연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2시까지 공부하는데 같이 2시까지 공부해요. 솔직히 2시까지 공부했는데 다 자더라도 뭐 1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1학년 성적은 올라가지만 중요한 건 이게 그대로 3년간 유지가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적응을 하다 보면 많이 놀게 되고요. 학교 자체가 워낙 밀어주는 반, 안 밀어주는 반 이게 너무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못 들어가면 아이들 스스로 너무 실망하고 자책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솔직히 중학교 때 30점 안 맞아봤을 텐데 진성고 가면 첫 시험부터 3, 40점 뜨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수를 한 2년간 받다 보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약간 이런 막 어려운 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진성고의 큰 장점이긴 맞지만 이 장점이 우리 아이한테도 장점이 될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방과 후 활동 수화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면 진성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진성이 실제로는 동아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동아리 자체가 엄청 좋아요. 저는 거의 진성반을 많이 갔기 때문에 중3에서 진성으로 들어간 친구들한테 동아리도 다 엄청 코치하거든요. 무조건 여기 시험 봐. 근데 그 동아리도 시험 보고 들어가요.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두 번째 여기 시험 봐. 그래서 왜냐하면 동아리 자체가 워낙 전문화된 동아리가 많아서 대학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종합전형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수학 봉사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성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모든 봉사활동 동아리, 전문화된 봉사활동 동아리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수학 실력을 가지고 초등학교생을 가르치는 동아리 이런 전문화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아리의 내용 자체가 진성고등학교가 굉장히 좋고요. 그럼 보시면 어머님들도 다른 학교도 그런 비슷한 동아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딱 들어가시면 1학년 첫 번째 3월달에 동아리 선택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아이가 당연히 농구 동아리, 춤 동아리 이런 거 들고 싶으실 할 거거든요. 그럼 아이를 빨리 잘 설득하시거나 선생님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선은 전문화된 동아리를 하나 들게 하시고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동아리를 하나 더 들을 수 있으세요. 그럼 자율 동아리로 그냥 노래 동아리, 춤 동아리를 들으시면 되거든요. 진성고 친구들도 그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되는,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동아리 하나 들으시고 좀 하고 싶으신 거 하나 시키셔도 되십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자세하게 더 질문이 필요하시니까 질문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워낙 어려워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과학이랑 바탐이랑 사탐은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시면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과탐, 사탐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를 못하는데 과탐을 1등급 뜬다고 대학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겨울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마음의 여유도 많고 시간도 많은 이번 겨울방학 때 과학이나 사회를 조금 준비하시는데 굳이 뭐 아이 성향을 보셔서 요즘은 과탐이나 사탐이 인강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인강 선생님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강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요. 인강은 안 된다,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학원 보내셔도 되세요. 그래서 탐구 과목은 한 번 정도를 좀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 국어랑 영어는 사실 학년이 파괴된 상황이잖아요. 1학년 때 못 배우고 2학년 때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맞춰서 국어랑 영어는 그냥 이렇게 쭉 배우시면 되세요. 빨리, 웬만하면 3학년 때까지 빨리 끝내면 좋겠죠. 3학년 내용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는 게 좋기는 하되, 참고로 이번 수능에서 영어는 어차피 다 공통이고, 뭐 약간 쉬워진, 예전보단 쉬워진 편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시는데 국어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번 수능부터 국어 내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6월부터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번 고3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몇 년간 같은 유형 내다가 6월 평가원에서 갑자기 다른 유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형으로 수능까지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컷도 1등급 컷도 많이 떨어지고 어려워졌는데 생각보다 국어가 문의가 없어지고 공통이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하나의 국어를 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국어학원 보내야지 하지 마시고 우선 과학이나 탐구 영역 공부 좀 시키시는 게 좋으시고요. 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막 국어학원, 영어학원 다 보내시면 아이가 벌써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 독서를 많이 시키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고3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어는 사실은 막 단기간에 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히시고 또 책이 독서 활동이 종합전형에도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독서 같은 거 조금 많이 익히시고 독서 좀 많이 하고 해서 약간 겨울방학 때를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1학년 들어가셔서부터 이제 약간 공부 쪽으로 내용 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제일 아마 어려운 게 수학이실 거예요. 학교 내신 따라가면 안 되지. 수능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우선은 뭐 저희 학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커리큘럼 다 아실 텐데 하위 20%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수원을 시작하시게 되실 거고요. 이제 하위 40% 반이 이제 반복반으로 겨울방학 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상위 60, 점점 올라가는 거 높은 반이에요. 수원 문제풀이랑 수투선해 2학기 과목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저 높은 반이 심화 문제풀이, 약간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다루고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고요. 수투선해 당연히 마치고 들어가고, 제일 높은 반 같은 경우가 미적 1, 2, 그 다음에 수 1, 2 심화 문제풀이까지 하고 들어가는데, 참고로 진성고를 생각을 하시고, 진성고를 합격하셨는데, 진성고에 가서 이과를 가시겠다 하시면, 진성고는 커리큘럼이 엄청 빠릅니다. 진성고 이과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미적 1이 시작이 되세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전 과정이 다 끝나는 유일한 이과 학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막 이렇게 중첩해서 계속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등부 수업이 일주일에 2번 3시간인데, 약간 선행을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거나 진성고를 선택을 하셨으면, 방학 때 엄청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학기 중에 근무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특강으로 이제 미적원을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고 친구들은 거의 100% 무조건 다 참여하게 되고요. 진성고가 아니더라도 나는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들어놓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근무 특강으로 더 선행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빼놓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부한테 있는 시스템인데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대1 첨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집이든 상관없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학원 담당 선생님께서 주말에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실 텐데요. 1대1 첨삭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서 1대1 첨삭 받으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봅니다. 왜냐면 실제로 진성고는 3월 모의고사를 되게 보는데 다른 학교 모의고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요. 11월. 그러니까 한 번 모의고사 보고 수능 준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랑 내신 문제는 너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해서 내신 준비하는 1, 2학년 때 모의고사 준비를 같이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 범위는 이렇게 나가 있는데 모의고사 범위는 여기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난리 너무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모의고사 공부를 할 수 없는 1, 2학년 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저희 학원에서 모두 모의고사를 좀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성적표 발송하고 뭐 저희 학원 내에서 몇 등인지 몇 등급인지 이런 거 다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모의고사를 1, 2학년 때는 저희가 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학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고등학교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학교를 이제 1지망, 2지망으로 해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매년 이걸 하지만 끝나면 어머님들이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니까 더 헷갈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막 도움을 드리는 건데 더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시면, 왜냐면 아이의 성향 때문에 상담을 많이 원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담당 수학 선생님이든 뭐 저든 실장님이든 원장님이든 상담을 더 많이 하셔도 되시고, 더 중요한 건 언니 1지망, 2지망 쓰셔가지고 합격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딱 합격했어요. 그럼 발표 나자부터 딱 생각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3년간 어떻게 도와줘서 좋은 대학을, 이 아이에게 맞는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많이 하세요. 예,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세히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오게 질문하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우선 한 번에 다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기 학교 아이가 지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1지망에 그 광명이나 진성이나 광복만 쓰라고 하고 2, 3지망엔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네. 6, 7, 8을 구해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1지망에 하고선 9지망으로 추천한다는 설도 있고 2지망으로 바로 추천해 간다는 설도 있던데, 혹시 어떤 쪽에 추천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시면 되세요. 1지망부터 9지망을 쓰시는데 1지망이 붙고 쓰시고 2지망이 진성을 쓰셨어요. 근데 1지망, 2지망이 다 포화예요. 그러니까 진성도 넘쳤고 2지망을 붙고를 썼는데 붙고도 넘친 거예요. 그럼 1지망으로 떨어진 애가 2지망으로 내려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2지망도 이미 넘쳤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애가 어디로 가냐면 안 넘친 미달인 학교인 지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약에 6지망의 명문을 쓰셨는데 명문이 미달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5지망은 다 넘쳤어요. 그럼 1지망 떨어지면 바로 6지망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미달인 학교가 두 번째 순위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매년 그러면 추천할 때마다 그러면 미달인 학교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네, 그렇죠. 거죠? 떨어지면 미달인 학교로 들어가시고요. 약간 더 궁금하신 게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중3 인원이 1000명인데 고등학교는 900명밖에 안 받아. 그럼 100명은 어디 가냐? 그럼 100명은 딴 데로 막 서울로 전학 가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서 100명 더 받으라고 반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인원이 1000명이 고등학교 900명인데 어떻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전체적으로는 다 광명시 고등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고 가시면 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